트럼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금이 없다는 거를. 근데 팩트를 알고 있는데 금이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져놓은 거죠. 그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트럼프가 일부 후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금을 비트코인으로 준비 자산을 대체하는 것도 잠깐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가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 거기에 가속했던 터보 엔진은 지금 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준비금이라고 하면 그냥 외환 보유고로서 정부가 보관해 놓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고. 그러니까 국채를 갚기 위한 준비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미국 정부의 준비금은 미국 국채를 재무부 채권을 갚기 위한 돈, 자산인 거죠. 그게 지금은 금하고 달러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금을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을 하면서. 그럼 준비금이라는 게 뭔가 실질적인 의미가 준비금은 기축통화를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기축통화는 액면상으로는 달러지만 실제 기축통화는 아직까지는 금이에요. 금분 이제 이탈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금을 믿고 국채를 사주는 거죠. 국가신용이라고는 하지만 채권자 누가 미국의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해줘요. 이재용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담보가 있어야죠. 삼성지분이라거나 삼성의 강남 사옥이라거나 담보를 제시해줘야 대출을 해주죠. 채권자들은 당연히 담보 요구를 하거든요. 미국의 담보물은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금이에요. 금이 있으니까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국채 상환의 담보물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축통화는 실제로는 금이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암호화폐가 액면 달러 역할을 하겠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금을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화폐 역사를 보면. 근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판단해 보니까 그 준비금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아직까지 시장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준비금의 그 엄정한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게 브레튼 우드 체제 3년 뒤에 그 영국의 준비금을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꿨어요. 미국이. 무슨 얘기냐면 브레튼 우드 체제가 1944년도에 그 파운드화에서 기축통화를 달러로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 된 거는 그로부터 3년 뒤예요. 3년 동안은 금융시장이 많은 과도기 혼란을 겪었죠. 만약에 지금 당장 언론이 이렇게 발전하고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떤 상황이 돼서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바꾸겠다고 선언해도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금융사들은 어떤 걸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달러 가격이 떨어질 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럼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뭐 석유도 달러로 살 수 있고 지금 송금도 다 달러로 하는 거고 뭐 아직까지 달러 뭐 건재한데? 라고 생각하고 달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또 바꾸는 것도 사실 귀찮고 업비트 계좌 트는 것도 뭐 농협 계좌나 K뱅크 계좌 트는 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니까 달러 계속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디어나 온라인 네트워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으로 자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라고 선언했죠.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통신으로 타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시티 오브 런던과 월가에서는 어떤 금융 딜러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파운드를 막 달러로 바꿨을까? 야 기축통화 이제 파운드 아니야. 달러로 바꿔야 돼. 막 그랬을까? 한동안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도 파운드로 결제해보니까 다 결제도 되고 뭐 괜찮은데 굳이 달러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상황이 3년간 지속됐어요. 1947년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로 만든 거는 영미 대출 협정 1947년 7월 달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영미 대출 협정이란 걸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에 미국이 독일로부터 승전을 했지만 사실 그 상처만 남은 승전이었죠. 영국 경제 다 망가지고. 그래서 케인즈가 막 나섰던 건데 뭐 그 평가 절하를 해야 된다 주장했지만 이제 처칠이 평가 절상을 하면서 오히려 막 영국 파운드가 막 무역이 막 이제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고 경제가 망가졌죠. 처칠이 케인즈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1947년까지 지속됐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금고가 텅텅 비었어요. 금도 다 미국한테 무기 사는데 쓰고 파운드도 다 국채 상환에 썼죠. 그러니까 영국은 준비금이 거의 없었어요. 금도 많이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파운드와도 거의 바닥난 상황인데 그럼 러시아나 이집트 뭐 이런 영국 국채, 파운드 국채를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이
이게 부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금을 쟁여뒀어라는 거를 시간을 줘야 되는데 파운드나 금이 없으니까 미국이 그걸 딱 보고 이게 절호의 찬스다. 영국의 준비금이 금이었는데 금이 없으니까 달러로 영국의 계좌를 채우자. 그래서 미국이 영국한테 37억 달러, 캐나다하고 합쳐서 저기 5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줘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2천억 달러 정도를 영국의 계좌에다가 이체를 해줘요. 쏴줘요. 그래놓고 거기에 조건을 달아요. 앞으로 그 외국 정부가 파운드 채권을 제시하면 파운드로 갚지 말고 달러로 갚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가 이제부터 준비금이라는 얘기예요. 금이 아니라 파운드가 아니라 미국 달러가 영국 정부의 준비금이야. 그러니까 영국 채권을 갖고 오면 미국 달러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니까 준비 자산을 바꾼 거거든요. 준비금을.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선착순이거든요. 준비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준비금이 바뀌니까 앞으로 파운드는 국제 결제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되니 실질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니까 파운드와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게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국채 딜러들이, 그때는 영국 국채 딜러들이 그러게 나면 선착순인 거예요. 빨리 가서 파운드 국채를 달러로 바꾸는 게 이득인 거죠. 내일 가면 파운드는 더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날 가면 더 떨어졌을 거니까 또 이제 달러가 바닥나면 자기는 이제 상황을 받지 못하니까 실제로 파운드랑 달러는 고정돼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파운드는 계속 급락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파운드와 국채를 달러로 바꾸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선착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국 국채를 가진 대출자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영국 정부에게 상환을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10억 달러가 소진되고 준비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또 그 이제 컨버터빌리티 협정이라고 하는데 전환성 협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한 것처럼 컨버터빌리티 협정을 그냥 중단한 거예요. 야, 앞으로 달러로 못 바꿔줘 한 거예요. 불태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도 부도 선언을 한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뀐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준비금을 어떤 화폐, 어떤 자산으로 바꾸느냐가 실질적인 기축통화를 어떤 거로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역사 공부를 했을 거고 비즈니스스쿨에서 이런 화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준비금을 금에서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바꾸겠다. 라고 한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만들겠다. 금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라. 앞으로 금은 똥값 된다.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다. 파운드와는 똥값 됐다. 달러가 최고다라는 것처럼 반대로 앞으로 금 가격은 똥값 된다. 비트코인을 바꿔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 너 금 사는 거 지금 다 허사야. 허튼짓 하지 마. 금본위지 하려고 하지 마. 비트코인을 바꿀 거야. 금값 폭락시킬 거야 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금값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시장이 그 의미가 뭔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금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준비금을 바꾸겠다. 기축통화를 바꾸겠다. 금본위제에서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냐면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야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데 네가 나서 무슨 얘기냐 포트록스 가가지고 금이 있는지 한번 금고를 까봐 네가 그 일을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옛날이 아니죠. 과거에 트럼프가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한테 자 비트코인 포트록스에 금이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포트록스에 금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집권 1기 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시켜서 포트록스 금고문을 따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무누신 장관을 시켜서 금고를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포트록스 금고에 금이 얼마큼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트럼프가 포트록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페인트예요, 페인트. 나는 다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 한 거야. 야, 포트록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금 보관을 잘 했을까? 바이든이 지난 4년간 저렇게 달러를 발행하고 찍어댔는데 재정지를 냈는데 금이 온전할까? 트럼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금이 없다는 거를.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팩트를 알고 있는데 금이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져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포트록스 금고를 열었을 때 금이 8,000톤, 그러니까 전체는 8,000톤, 이제 포트록스에는 4,000톤이 장부에 기재된 것만큼 없다라는 보고를 한 거죠. 추론을 해보면. 금이 온전하게 있으면 금이 있을까? 금고를 한번 따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 금을 잘 보관했을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의 금의 장부가액과 지금 포트녹스에 있는 실제 금의 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금의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으로 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포트녹스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트럼프가 잠깐만 일부 후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금을 비트코인으로 준비 자산을 대체하는 것도 잠깐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반감기 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벤트가 실제로 이제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거나 트럼프가 4월 7일 날 이제 3월 7일 날 그 크립토 서밋에서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 상무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비 sak스라는 그 크립토 짜레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쓰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살 수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세금을 쓰는 거 말고 세금을 안 쓰고도 비트코인 살 수 있는 묘안을 니네가 반드시 찾아. 그거 안 찾아내면 해임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달이 지났으니까 그 방안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 발표 안 하고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방법은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류하겠다라는 판단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트럼프가 세금을 쓰지 말고 살아간 거 보니까 안 살 것 같은데 라는 서사가 지금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으니까 급등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살 의지를 천명한 건데 시장이 오해해서 급등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면 이 오해가 트럼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트럼프는 사실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시장이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트럼프는 강력하게 사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오해대로 서사가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강력하게 사겠다고 선언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월가의 어떤 저항 때문에 준비금을 바꾸는 것도 좀 보류해봐라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백악관 이제 자기 참모들에게 전달했다면 지금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매입하는 그 행동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빨라도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그 카드를 중간선거에 임박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월가의 저행 때문이라도 미리 그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가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트럼프 때문이었나 그동안에. 트럼프는 그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속도를 가속화시킨 건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동력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그 속성을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서서히 그 서사를 이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하지만 거기에 가속했던 어떤 터보 엔진을 다뤄줬던 터보 엔진은 지금 꺼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그 카드가 꺼내질 거고 다시 급등을 하겠지만 타이밍은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용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가 형성되고 깨지고 다시 봉합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 내부의 어떤 패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정치적인 글로벌 패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략적으로 형성된 빅테크와 정치 권력, 트럼프란 정치 권력의 어떤 미롤, 브로맨스는 세계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고요. 단지 그냥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브로맨스는 상당 기간 더 유지가 될 거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근본적인 이념과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월가의 어떤 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 자각하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전략을 조금은 전술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어떤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